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직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만 발굴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북한에는 여러분 5호 담당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 북한의 5호 담당제는 주민 5가구마다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서로의 생활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해요. 이 담당자들은 각 가정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이웃의 정치적인 태도, 대화 내용, 심지어 표정까지도 관찰해 어느 상부에 보고합니다. 누가 체제 불만을 토로했다, 누가 남한 방송을 들었다, 누가 외부와 접촉했다 등등 사소한 정보들까지 전부 다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가족, 친구, 이웃,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고 늘 조심하고 늘 침묵하고 늘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예전 동독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습니다. 감시로 유지된 전체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슈타지. 예전 독일 민주공화국의 정보 및 방첩 기관으로서 정보총국, 공조총국, 통신보안 및 인원보호총국, 제12호 관리국, 투쟁총국 등의 세부 조직을 뒀었죠. 각 세부 조직들은 편지, 전화통신, 첩보 담당, 국가인민군의 감시, 당시 소련 정보기관과의 공조,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와 뒤져보며 정보를 알아내는 일 등등 모든 것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죠. 이들은 국민들 사이에 비공식 협조자들을 대규모로 심어서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 동독 인구 1600만 명 중 약 600만 명 이상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감시 시스템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감시 대상자들은 감시를 받는지도 모른 채 생활, 대화, 연애, 정치적 의견까지 모두 통제를 당했습니다. 이 체제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들었으며 또한 침묵하게 만들었고 전체주의적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됐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 근데 내가 감시 대상자가 됐는지 혹은 누가 감시 대상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의심하고 움츠려들고 침묵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고 가시죠. 그리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제보하면 막 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제보 받아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사실은 비싼 거 아니죠? 제가 이 범죄 행위 제보 또는 부정 부패 행위 제보를 하면 그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약간 더워서 힘들긴 한데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뭐 사람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고 그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이익 보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더라.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만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직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만 발굴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저는요, 이 발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불쾌감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를 신고하고 감시하면 돈을 준다?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돈을?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발언을 한 이재명 후보의 화답을 환호성으로 한 군중들이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고는 있는 건가 너무나 절망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일반적인 공익신고 장려책이 아닙니다. 너의 이웃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나라에 팔아라 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이웃은 이웃을 의심하게 되고 사회는 끝없는 고발과 분열 속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해도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들인데 그것을 막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요. 지금 범민주 진영이 하는 거 보십시오. 심지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비명계 학살하는 거 보셨잖아요.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란 이유로 신고 대상이 되고 현상금이 걸리는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얘기는 댓글 조작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후 나온 얘기예요. 댓글 조작 안 되죠. 여론을 고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김경수가 깜빵에 들어갔다 온 거 아닙니까? 드루킹으로. 그거 단절돼야 될 범죄가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단절시키게끔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 포상제, 게다가 5억. 제보를 많이 해줘라.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잃는 피해가 많다. 범죄 행위라고 명분은 세웠지만 그 기준이 언제나 늘 애매모호한 게 문제입니다. 이준석 제명안 올리는 거 두 눈으로 보셨죠?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 전체를 다 싸잡아서 내란 세력이라 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라고 정의하는 거 보셨죠?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의 기준과 저들의 범죄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들 잡겠다고 하죠.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뜨리는, 습관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자들은. 근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죠? 김어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김어준이 1순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이미 수년째 떵떵거리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그리고 모순. 부정부패, 범죄 행위들을 제보하면 그 포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만들겠다라 발언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서 결코 가볍게 던져선 절대로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5호 담당자와 닮았다라고 비판을 한 상태. 감시사회에 전초라 강력한 비판을 가했죠. 일반 국민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금액 5억 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 상호 감시체제와 다를 게 없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신고당하고 댓글 하나로도 처벌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다. 정권 비판자를 제거하는데 악용할 여지가 높다 등등. 이건 여러분 나경원 의원 개인의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안에 국민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치 구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을 비판한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감시사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은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연대를 해야만 돼요. 정치가 국민의 감정을 이용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감시에 보상을 붙이고 의심을 제도화하면 그건 민주주의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국민은 정보원도 아니고 감시자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잡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수사기관이 할 일. 국민은 그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서로를 지켜줄 버팀목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5억 발언, 이 한마디에 담긴 정말로 위험한 발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아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